자, 이번 5조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영향과 탄소 포집 기술의 수학적 모델링. 우리 그 통합각투에 보면은 그 지구온난화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하면서 엘니뇨, 라니냐, 뭐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이산화탄소는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자,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CO2의 농도가 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가 늘어나면서 얘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자, 흡수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인데, 그래서 얘를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해. 자, 이것을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물론 CO2만 있는 게 아니지. 뭐 CH4에서 메테인, 뭐 수증기도 그렇고,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온실 기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급격하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CO2고, 그 CO2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요거 흡수량이 많아지고요. 얘가 증가하고 지표면으로 재방출해서 얘가 증가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대기의 순환이라든가 해류의 수온이 달라지면서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이 변화가 생기고, 자, 수온이 올라가면서 자, 어떻게 돼? 저기압이 생성된 구름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해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이러한 그 어떤 이제 그 기상 현상들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그 발생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자, 아열대 기후로 자꾸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통틀어서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는 이제 CO2잖아. 그래서 요 CO2의 농도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이거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시중에 이제 많이 나왔는 식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델타 T는 온도 변화고요. 온도 변화는 자, ln 그리고 나서 C0분의 C. 자, 요 식이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T는 뭐냐면 온도 변화가 돼요. 온도 변화. 자, 그러면 이제 ln 이제 로그가 되겠지. 로그 함수 ln 함수. 여기서 C가 이제 뭐냐면은 현재 CO2의 농도야. 그래서 이제 농도의 단위는 이제 ppm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파트 퍼 밀리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1kg의 전체 질량에 자, 얼만큼 몇 미리그램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자, C0야, C0. 그럼 C0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부터 CO2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 산업혁명 이전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 이것도 이제 ppm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온도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온도가 올라갈 거냐, 자,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산업혁명 이전의 CO2의 농도는 한 280 ppm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굳이 따지면 한 0.2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현재 CO2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충분히 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자, 비례식이니까 이제 뭐 비례상수 하나
붙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결국은 뭐냐? 이 CO2는 탄소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보내는 CO2에서 탄소를 다시 포집하자는 거야. 자, 탄소 포집.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하는 건데 이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운 다음 연소 후에 CO2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이 있고, 자, 다음 두 번째는 연소되기 전에 미리 탄소를 포집하자.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연소 전에 미리 연료를 기체로 만들어요. 기체로 만든 다음에 CO2를 미리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분리시켜서 자, 가지 않게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직접 우리가 공기에서 CO2를 포집합니다. 자, 연소 포집은 우리가 이제 연소가스, 이제 배기가스에서 포집하는 거야. CO2를 포집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연소를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 CO2가 공기로 나가겠지.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집한다는 건 이제 회수를 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요 탄소 포집 방법이 이제 많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공기에 있는 CO2를 포집하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안들이 나와. 그래서 막 제시되고 그 제한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된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민 흡수법이라는 것이 있어. 자, 여기 아민이라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NH2를 이제 아민기 또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얘는 염기성 물질이고, 자, CO2는 산성 기체거든. 그러니까 중화 반응으로 CO2를 제거하자. 있지? 그래서 중화 반응으로 아민 NH2라는 아민기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끔 해서 포집하자. 맞지? 그리고 고체 흡착법. 자, 흡착이라는 건 달라붙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고체 표면에 자, CO2가 흡착, 달라붙게끔 하자. 그래서 요 달라붙게 하는 요 흡착제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막분리 기술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웠다. 언제 배웠지? 저기 그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할 때 반투막, 삼투 현상 할 때, 자, 그때 이제 그 반투막에 쓰이는 그 그게 바로 요 막이에요. 반투막이에요. 반투막. 그래서 반투막은 특정 크기 이하의 물질은 통과를 못하게 만들면서,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N2라든가 O2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CO2는 N2나 O2보다 좀 분자 크기가 커요. 그래서 요 반투막을 이용해서 자, CO2만 선별해서 분리를 하자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탄소 포집 기술이고, 요 탄소 포집 기술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요 방법이 이제 가장 최선이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탄소 포집 기술은 이제 다양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 포집 효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집 효율을 얼만큼 높일 거냐. 그래서 포집 효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efficient라고 해요. efficient, 효과적인. 자, 그런 거에서 나온 건데, 자, 바로 탄소. 자, 배출된 탄소에서 포집한 탄소. 그러니까 배출된 CO2 양분에 포집한 CO2 양 곱하기 100. 자,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배출된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배출을 줄일 수 없다면 얘를 증가를 시키면 표집 효율이 증가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탄소를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이야. 그래서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자 결국은 지금 방법은 뭐냐? 이미 우리 많이 배출됐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포집 탄소하고 했을 때 요 차이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요 포집하는 탄소를 증가시키는데 얼만큼 증가시키냐? 기존에 배출된 것보다 더 많이 포집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포집이 되거나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0이 되면 공기 중에 있는 CO2 탄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고 자 이게 이제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기 중에 있는 CO2 공기 중에 있는 CO2나 탄소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탄소 포집 기술은 암만 해도 이게 이제 실용화가 되고 이제 산업화가 되고 약간 대형화가 돼야 돼.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한계점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떠한 한계점일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CO2를 포집했습니다. 자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저장할 거예요? 자 마냥 저장할 수 없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저장의 방법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기술의 개발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 알지? 그리고 자 이것이 만약 그게 병행이 안 된다면 결국 포집한 CO2를 다시 이제 이 경우가 다시 이제 자연으로 나왔을 때 결국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포집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자 요거에 대한 기술 개발 자 요것이 결국 중요한 거고 요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살기 위해서 당장 가장 급한 것이 바로 요 지구온난화야. 자 이런 말 많이 듣잖아. 현재 올해 여름이 앞으로의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라는 말도 많이 듣죠. 바로 그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이상기후 홍수라든가 또 사막화 현상이라든가 그래서 결국 인류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고 생태계에 문제도 생기고 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탄소 중립을 꼭 이루어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잘 작성하도록 합니다.